10반 수업 진도가 너무 느려지지 않게 오늘 얼른 3번하고 4번만 보겠습니다. 자, 41페이지 3번하고 41페이지 4번 볼게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끝낼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다 같이 빨리 봅시다. 자, 41페이지 3번 봐요. 자, 3번은요. 어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첫 문장에서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벽한 경쟁자는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태계에서 경쟁하는 두 종은요, 한 종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종을 눌러버리지 애매하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둘 다 공존할 수가 없다.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한 초원에다 풀어놓으면 결국에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화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종들도 공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요, 서로 다른 니치를 가졌을 때. 니치란 단어 알죠? 니치라는 것은요, 생태계상에서 개체군이 가지는 공간적 지위나 먹이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면요, 별로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일본어로 나와바리 알죠?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와바리를 나누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나라의 호랑이랑 사자랑 둘 다 살 수도 있어요. 대신 소랑이나 사자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강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높은 산이 가로막혀서 걔네들의 나와바리가 나눠져 있으면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지위 혹은 시간이 나눠지게 되면요, 이 글에서는 그 경쟁하는 종들도 둘 다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한번 적어 볼게요. The role of niche differentiation, 구분이나 나눔이죠. 나와바리를 나누는 것에 대한 역할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생명체의 종들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명체 종의 공존에 있어서 니치, 나와바리를 나누는 것에 대한 중요성. 솔직히 말해서 니치는 공간적인 것이 좀 크긴 한데 이 글에서는요, 시간적인 어떤 나와바리도 나눈다. 무슨 말이냐면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랑 낮에 활동하는 애들이랑 포식자가 나눠져 있으면요, 서로 경쟁하면서 뭐 한쪽이 한쪽을 없애버리거나 그러진 않겠잖아요. 그런데 뭐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니치가 시간적, 공간적인 어떤 그런 영역, 이것이 서로 나눠져 있으면 동물들이 경쟁하는 종도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겠죠. 그들의 니치를 differentiate 했을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however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부분 잘 생각하고요. 이따가 글을 좀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도 봐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 idea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완벽한 경쟁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은 화자의 직접적인 생각이보다는 화자의 생각이 아니겠죠. 자, 그게 제시되어졌대요. 누구에 의해서 제시되어졌냐면요, 자, 어떻습니까? 러시아 생물학자인 G.F. 거우스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되어졌대요.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이 소개되어졌냐면요, 설명하려고. 왜 수학적인 경쟁종의 모델 같은 경우가 항상 끝나게 될까? 뭐로 끝납니까? 한 종이
멸종하는 것으로 끝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늑대나 이리 같은 걸 생각해봐요. 둘 다 비슷하고 뭐 이리나 여우 같은 걸 생각해봐요. 근데 만약에 늑대나 이리나 여우 같은 애들은요, 한 산에 같이 살기가 힘들어. 왜? 포지션이 비슷하잖아요. 작은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경쟁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종류만 남고 나머지 종류는 뭐 멸종되거나 사라져 버리는 거. 이렇게 끝난다라는 게 굉장히 자연 세계에서 많다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이 완벽하게 경쟁을 구도로 갖추고 있는 애들은요, 함께 공존할 수 없어 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졌대요. 그래서 The 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쟁 배제 원칙이라고 부른대요. 경쟁적 배제 원리. 경쟁적 배제 원칙이라는 것은요, 경쟁을 하는 동등한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종이 있으면요, 결국에는 한 종이 나머지 종을 몰아내버리고 자기만 남는다라는 원칙이거든요. As it is called, 그게 그렇게 불려지다시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화자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뭐? 어떠한 두 가지 종들도 똑같은 생태학적인 니치를 오랫동안 차지할 수 없다라는 점. 잠시 동안에는 두 개의 포식자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같은 산 안에 잠시 동안에 호랑이나 사자가 둘 다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그 두 개의 포식자 종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봐볼게요. The one that is more efficient in using available resources. 그래서 하나의 종, 한 종이죠. 근데 어떤 한 종이냐면 더 효율적인 거. 뭐에 있어서 효율적이냐면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한 종. 다시 말해서 힘이 더 세거나 더 빠르거나 아니면 더 어떤 전략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율성을 갖춘 한 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 한 종을 밀어내버린다라는 것이 화자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쟁적 배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두 종이 경쟁하다 보면 그 나와바리에서는 결국 사라져버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however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예외 원칙이 있으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그들은 덜 강하게 경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조건? 그들의 나와바리를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 건너편에는 호랑이가 살고 강 아래쪽에는요, 웬만하면 넘어갈 수 없는데 사자가 살고, 그러면 그 나라에 호랑이랑 사자가 같이 야생에 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와바리가 나눠져야 되겠죠. 혹은 산이 높은 데가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어떤 포식자가 살고 산 높은 쪽에는 어떤 포식자가 살고, 그러면요, 그 산에서 포식자가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겠죠. 고지대에 사느냐 저지대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조건.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러한 니치의 진화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른대요. 뭐라고 부른다? 이거. 자원 분화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겠죠? 자원 분화. 그러니까 자원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산 위쪽의 자원은 A라는 포식자가 써. 대신 산 밑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쓸게. 혹은 강이 넓잖아. 그래서 강 위쪽은 니네들이 써. 강 아래쪽은 우리가 쓸게. 이런 식으로 자원 분화가 이루어지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르고 경쟁하는 종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파티셔닝, 분화죠. 자, 분화는요, 여러 가지 종들 같은 경우를 뭘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대요. 여러 가지 종들을 얼로 목적어 투부정사 사용하게 만들어 주는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똑같은 자원의 서로 다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 전체나 그 산에 토끼가 많이 살아. 근데 똑같은 토끼라는 자원을 먹고 사는 A, B 포식자가 자, 똑같은 자원이지만 서로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대요. 무엇이? 분화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또 코익시스트하게 만들어주겠죠? 자, 얘랑 병렬이죠. utilize하고 coexist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어디에서? 하나의 어떤 서식지에서. 이 하나의 서식지라는 것은 같은 마을, 같은 나라, 같은 산. 물론 어느 정도 나와바리가 좀 나눠지긴 하지만 똑같은 서식지에서 서로 공존 가능해져요. 어쨌을 때 그 자원에 서로 이용하는 서로 부분을 분화시켜버리면. Species can specialize in time too. 또 뭐라고 납니까? 열거식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있죠. 뭐? 그 종들은요, 공간적 분화 말고도 시간적 분화로도 이렇게 뭔가 세분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니치뿐만 아니라 시간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원래 니치가 좀 공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뭐 시간적, 공간적 어떤 나와바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으로 분화된다라는 무슨 말이지?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비와 곤충 먹고 사는 제비와 곤충 먹고 사는 뭐 곤충박쥐가 있어요. 걔네들은 둘 다 어떻습니까? 벌레를 먹고 살아요. 곤충을. 하지만 어떤 곤충 종들 같은 경우는 자, 낮 동안에 활성화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곤충은요, 주행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곤충들은요, 야행성이에요. 그러면서 비경쟁적인 먹이 잡는 기회를 제공하겠죠? 누구한테? 낮에 움직이는 제비랑 밤에 움직이는 야행성 박쥐에게 서로 다른 비경쟁적인 어떤 먹이 잡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러겠죠? 왜냐하면 둘 다 만약에 낮에 움직였다면 박쥐나 제비 둘 중에 하나는 먹이가 부족해서 사라져야 되겠지. 그런데요, 낮에 움직이는 벌레가 있고 밤에 움직이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움직이는 벌레는 주행성의 제비가 잡아먹고 밤에 움직이는 벌레는요, 야행성의 곤충 박쥐가 잡아먹고 이렇기 때문에 둘 다 곤충을 먹고 사는 애들이 그 한 나와바리에서 한 어떤 그런 지역에서 공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자, 비슷하게 경쟁하는 애들은 무조건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는 죽어버린다, 공존 못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규칙이지만 이 글은 however를 통해서요, 아니다, 예외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다. 어떤 경우라고요? 서로 그 같은 공간 내에서도 시간이나 공간의 나와바리, 니치를 좀 나눠버리면 그 같은 지역 내에서도 경쟁하는 종들이 서로 공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자, 주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 3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4번 바로 볼게요. 자, 4번도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더 간단하죠.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육류 부분이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채소 부분이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채소도 많긴 하지만 세분화된 것은 육류 코너죠. 왜? 육류는 어떻습니까? 저기 소고기 파트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 파트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닭고기 나눠져 있는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떨어져서 수산물 코너도 있고 맞죠? 육류는 굉장히 코너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채소 코너는 어때요? 채소 코너, 야채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모든 채소가 그 코너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냐면 식물성 기반, 다시 말해서 채소 어떤 그런 식료품의 분화가 잘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4번은요, 주제가 the poor, 제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classification.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분류죠. 분류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점. 뭐가 분류가 잘 되지 않았을까요? 자, in
plant based foods. 그러니까 채소나 식물 기반의 음식들은요, 마트 같은 데서 분류가 잘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의 주제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글의 내용이. A번의 예시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식물이 분류가 되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C번의 뒤에 붙으면 되고요. 먼저 고기 얘기하고 하지만 식물은 분류가 안 돼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B번, C번, A번 순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명백하게 식물들은요, 뭐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뭐 할 만큼 충분하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충분히 적절하게 분류되어질 필요가 있어 라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갈식이네요. 그죠? 화자는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다시 말해서 야채나 채소, 과일 같은 경우는요, 적절하게 분류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심지어 at a regular supermarket. 자, 어떻습니까? 어떤 그 레귤러 슈퍼마켓에서도요, 정규 슈퍼마켓에서도 자, one can see that. 한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음식 코너 같은 경우는요, 뭐 파트겠죠? 다른 음식 파트나 코너 같은 경우는 어쩐다? 식물성이랑 다르게 훨씬 더 디테일되어진 분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B번 가볼게요. 그 분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는 식물 아닌 파트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어디? B번. 자, 육류 코너로 가봤습니다. 육류 파트는요, 어때요? 식물성하고 다르게 나눠져 있네? 맞죠? Divide into, 자, poultry, fish and red meat. 아마 가봤을 거예요. 뭐 가금류, 다시 말해서 뭐 오리나 닭 같은 코너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고기 코너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육류,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또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맞죠? 자, nobody would ever classify cheese and meat together in one sandwich food. 어떤 사람도 식물이 아니죠? 어때요? 아마도 분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분류하지 않을 것이다? 치즈랑 그 다음에 고기를 같이 두진 않을 것이다. 치즈랑 고기랑 같은 코너에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디에? 샌드위치 음식입니다 라고 뭉뚱그려서 묶어서 샌드위치 코너, 샌드위치 파트에다가 자, 고기랑 치즈를 같이 분류해 놓은 것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치즈랑 뭐 소고기랑 닭고기 같은 경우를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편하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식물이 아닌 고기 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대충 묶어서 전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되는 식물로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자, 제대로 받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This kind of confusion and error. 자, this kind of confusion and error라는 것은요, B번의 마지막 문장에서 받았겠죠. 불편하고 불확실하다. 뭐 같이 섞었을 때 불편하고 분류가 힘들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혼란과 실수의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어디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프로듀스 섹션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자, 단어 좀 기억하게요. 이 프로듀스가요, 생산 섹션이라고 해서 보지 말고 이 프로듀스를 농산물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냥 생산하다고 하면 꼭 가공품 같은 거 아닙니까? 생산 품목이니까. 아니에요.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랜트예요. 플랜트 섹션에서는요, 이런 혼란과 에러가 자꾸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보면요, some of these errors, 이러한 에러들 중에 일부는요, 꽤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넷 이하의 정도까지 심각한데 걔네들이 건강 문제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기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A번에 예시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placing 동명사 주어 형식으로 나왔네요. 두는 것.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는 could prompt. 자, 내용 한번 봐볼게요. 녹말뿌리예요. 그러니까 녹말이 많은 어떤 그런 뿌리가 어디에다가 놓습니까? 토마토랑 같은 곳에다가 놓으면요. 자, 녹말이 많은 뭐 고구마나 그런 토마토 같은 걸 같이 놓는 거 이상하지 않죠? 고구마 옆에 토마토 있어요. 둘 다 채소. 나쁘진 않죠. 근데 세상에 녹말 뿌리 같은 그런 고구마 뿌리 같은 녹말 뿌리를요. 토마토랑 같은 카테고리에다가 딱 위치시키는 것은 아마도 뭘 촉발할 수가 있다. 프롬프트.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런 걸 촉발시킬 수가 있대요. 부적절한 음식 조합 선택을 촉발시킬 수가 있대요. 몰랐는데 아마 이런 걸 촉발시킬 수 있나 보죠. 뭐? 부적절한 음식 조합 선택. 그러면 녹말 식물이랑 토마토를 같이 먹는 게 안 좋나 보죠. 그리고 그것은요. 심지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퍼멘테이션과 가스를 당신의 장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네요. 퍼멘테이션은 밑에 안 나와 있나요? 퍼멘테이션은요. 발효란 뜻입니다. 발효. 그러니까 배에서 가스가 차는 거죠. 배에서 발효가 돼서요. 가스가 차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고구마랑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같이 안 돼야 될 것까지도 자, 어때요? 식물 섹션에다가 그냥 채소 해놓고는 고구마 옆에 토마토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닭고기나 소고기나 어떻습니까? 뭐 생선 같은 경우는요. 생선 옆에 소고기 두는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생선은 철저하게 생선 옆에만 두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분화하는 반면에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한 대 묶어서 섞어서 전시해 버린다. 그래서 분화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The poor classification, 분화가 잘 안 돼 있다. 분류가 잘 안 돼 있다. 식물 기반의 음식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어렵지 않죠? 고생했습니다. 한 20분 좀 넘게 수업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41페이지 5번부터 수업을 진행하죠. 끝낼게요.